예, 그러면 이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발표문하고 다르게 전제와 시간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가 좀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의 텍스트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이제 말, 언어, 그러니까 저건 이제 수프라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하고 그 이름. 이제 말에 대한 이름, 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로 데려오기라고 하이데거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말이라고 하면 이상해서 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말을 말로서 말래로 데려오기가 좀 이상해서. 이걸 이제 하이데거는 길정식, 백포르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로 데려오기. 디 슈프라케, 알스 디 슈프라케, 쭈 슈프라케 브링엔이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언어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하다. 언어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하다. 경험을 하다. 독일 말로 경험을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밀어닥치는 일들을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다. 고통받다. 우리를 적중시키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감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독일 말로 에어파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이데거는 계속 독일 말로 이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의 알면 아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의 알면 이거는 아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 뭐예요? 아픔이죠.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말도 알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다석이용무 선생님도 그랬고 다석이용무 선생님의 제자인 함석헌도 그랬어요. 종교고 철학이고 다 앓는 소리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글로 남기는 거, 그게 문학자도, 시인도, 철학자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독일말 에어파렌을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꼼짝없이 당하다,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요청에 관여하여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그 요구에 의해 제대로 관계되도록 함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 자신이 스스로를 언어로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어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언어를 바로 우리한테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로 데려오기라고 하는 이 백포름의 길 정식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말을 말함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살펴보면요. 이 말을 말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는 개개 인간이 자기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개개 인간이 자기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는 굉장히 이게 구조, 계기, 도식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거.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인 것보다도 이 보편하고 구체가 엉켜 있는 그 서로 관계 맺음, 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말함이다라는 것은 말의 말함에 인간이 응답함으로써 그 얘기는 결국은 개개 인간이 자기의 언어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가서 독일어로 만약에 독일에 관해서 철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대로 된 철학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 가서 독일의 말이 말함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독일어로 말해진 존재의 집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독일어로 말 건네오는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에 독일어로 응답하며 그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후기에 가면 그런 거예요.
사물이나 사태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낱말, 그건 무엇인가? 낱말은 시인이 자신의 시집기를 통해 그 안에 존재를 세운 그러한 것이에요. 낱말에서 우리는 존재의 도래를 읽고 사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낱말에서 언어 본질의 도래를 읽어내려는 하이데크 시도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독일어 표현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말, 언어와 그 이름이 뭐냐. 언어라고 하는 그 현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붙이는 게 제대로 된 응답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낱말, 그 이름에서 그 언어 본질의 도래, 언어 본질이 도래한다. 언어의 존재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읽어내려는 하이데크 시도. 그 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독일어의 말을 말함. 독일어가 말을 말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여해서 그것을 풀어헤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언어로의 도상에서 보면은 거의 계속 독일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독일어 가지고. 독일어의 표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건 죽음이라는 사태. 죽음이라는 사태를 말을 말하며 죽음이라는 사태. 한쪽은 샤갈의 그림이죠. 샤갈의 그림, 러시아 어느 마을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거. 한쪽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너무하다. 숭산 스님의 이 다비식이죠. 다비식. 숭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저렇게 관을 짊어지고 가서 다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의 죽음의 예례,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말고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슈프라게,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그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언어적인 발성이 있어서 있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말함과 소리함, 이제 이 관계를 한번 보면요. 이제 하이데거는 지금 언어를 슈프라케라고 했을 때는 이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슈프라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우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말함과 소리함, 언어, 말, 슈프라케, 이것은 슈프레켄, 말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의 활동이죠. 근데 그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슈프레켄을 보면 그거는 분절된 발설이에요. 그러니까 분절된 디 게글디어테 페어라우트바롱. 그러니까 말하면서 수행하곤 또는 침묵하면서 수행하지 않건 또는 말 못하면서 수행할 수 있건 없건 모든 말은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으면서 여기서 전부 이렇게 일종의 분절된 발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분절돼서 같이 따라서 읽는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절된 음성적 발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분절된 음성적 발설. 그러니까 디 게그리디어 때 스티뮬리 히얼 아우트 발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안 내고 듣고 있는 거죠. 언어는 언어 도구 기관, 즉 입술, 구강, 혀, 목과 같은 기관의 활동으로서 말소리 하면서 자신을 내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인간의 언어 도구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활동으로서 나고 있는 그 말소리 하면서 언어가 자신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예로부터 이러한 나타남, 현상에서부터 직접 표상되어 왔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들이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현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서양의 언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은 그리스어는 글로사, 라틴어는 링구아, 랑그, 불어는 랑그, 영어는 랭귀지. 이것들을 부여했는데 이건 뭐예요? 다 혀를 형상한 거죠. 혀. 다 혀예요. 그러니까 발성기관을. 그러니까 언어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의
말의 말함에 응답을 해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그 본질적인 것을 혀를 통해서 말하는 걸 봤기 때문에 혀라고 그랬던 거예요. 혀. 그 다음에 지방말은 문드 아르트. 독일 말로 지방언은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는 문드 아르트. 그거는 다른 말로 입골이다. 몬투는 입의 입이고 아트는 꼴이에요. 입골. 그러니까 독일 말놀이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서양의 언어는 그것도. 그다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그거예요. 서양에서는 말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응답하게끔 해서 만든 것이 랭귀지라고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그것에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잠깐 그냥 넘어가지만 이 언어로의 도상에서 보면은 여기에 어느 일본인 학자와의 대담이 있어요. 일본인 학자와의 대담. 언어에 대한 대담. 하이데거가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일본인 학자 보고 일본어로 당신네들은 언어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언어의 본질이 일본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려와가지고 응답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소리함. 그래서 혀를 표현했는데 그게 하이데거는 궁금한 거예요. 일본도 과연 그러냐, 다른 문화권도.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게 하이데거를 이제 놀라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데거가 후기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존재 형상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사건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존재 사건은. 존재가 언어로 오는 거는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존재라는 말에 대한 언어도 다 다르고 언어라는 말에 대한 것도 다 다르고. 그러면 존재와 그것에 대한 응답, 그것에 대한 말로 세움, 이것들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학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후기에 오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철학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다양한 철학함 속에 똑같은 계기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 계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들을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아까 말한 네 가지예요. 어느 문화권 이거는 다 똑같다 이거죠. 뭐냐? 하늘, 땅, 두 글자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신적인 거. 어느 문화권을 보면 다 그거다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럼 말함의 계기들은 뭐냐? 아까 시작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존재와 시간에서 레데, 그것도 거기서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데의 계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때는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하고 이제 달라요. 우리가 지금 후기 철학 언어의 도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는 말의 계기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함의 계기들이라고 해서 슈프레켄이라는 현상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소리함, 다수 슈프레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소리해진 것, 그러니까 다수 게슈프르켄에 말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대단한 거예요. 말소리해지지 않은 것이 다수 은게슈프르켄에. 말함의 계기들에는 말함의 계기들에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함 속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도 얘기된 그것으로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얘기한 그것으로 그게 전부냐 이거야. 아니죠.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게 더 많죠. 말하지 않은 게 더 많고 그 말하지 않은 게 오히려 말한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양 사람 만나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말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웃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집 밖에도 안 나왔다. 라고 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이게 걱정이 돼서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거라 걱정이 돼서라도 두들겨보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하면은 나와서 도움을 청하겠지라고. 개인적인 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것은 놔두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얘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즐겨 드는 예로 하나가 제 친구가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15년, 20년쯤 지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외국 여자하고 프랑스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제일 힘든 게 매일 사랑 고백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랑 고백 안 하면은 너 이제 나 안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한 것만 믿기 때문에 말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말한 것만 갖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 대한 감정을 사랑이라는 낱말로 표현하기에는 내 감정이 더 크다 이거죠. 사랑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이 돼버린 이 말로 그것을 담아내기. 그러니까 아예 그런 표현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가 지금 바로 다스 운게슈포르케네가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말함이 그리를 향해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말거리 다스 보리버. 예, 그 다음. 예, 이제 이걸 조금씩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말함이는 말함에서 자신의 현존을 갖는다. 어디에 현존을 말하는가? 그것을 갖고 말함이가 말하고 있는 그 장으로의 현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같이 하트도 뿅뿅 날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라고 그런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말하는 사태에 현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 그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현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태는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없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다 같이 여기에 없는 그 부재에 같이 현존하잖아요. 그게 언어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본질,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본질이라는 베이젠은 저는 그래서 없이 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없이 있음.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책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있음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거기에 같이 있게끔 그래서 그 있음이 그 없이 있음이 우리한테 와닿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베이젠은 독일 말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이거를 동사는 딱 하나 일상용에서 쓰는 건 베스트 3인칭 단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라는 걸 놓고 번역하기가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어서 번역할 때는 본질적으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스트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이스트 그냥 이 존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다섯 선생님의 용어를 빌려서 없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이 있는 것처럼 이스트가 아니라 사물이 있는 거하고 다른 식으로 없이 있지만 사물 차원에서 보면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또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로 그러한 그 베이젠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 와 닿는 거 그거를 이제 안베이젠이라고 해요. 안베이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현전 또는 현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독일 말에 안자가 붙으면은 가까이 근접한 것을 얘기해요. 가까이. 그래서 지금 아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안 슈프루라고 하는 낱말이 나온 거를 안 슈프루는 여기 슈프루
슈프라케에 어간이 들어가 있죠. 안이 들어가 있고. 이 안 슈프라케는 이건 뭐냐면 요구, 요청, 그 다음에 말 건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말 건네는 거. 슈프레켄인데 바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요구가 되고 요청이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자신을 현존을 갖는다. 그것을 갖고 말하미가 말하고 있는 그 장으로의 현존이며, 이때 그는 그를 그때마다 이미 관계시키고 있는 그것, 그 사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백두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백두산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각기 그들의 방식에 따라 관계해오는 동료 인간들이고 사물들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고.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독일 말로 또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물들을 조건 짓고, 베딩트, 딩. 저기 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딩. 그러니까 저렇게 하이픈을 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 때는 딩트, 사물로 만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건 베슈팀트예요. 베슈팀트. 그런데 베하고 슈팀트 하면은 슈팀트는 이 기분이라는 뜻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분 짓는 이러한 모든 것들, 말하미를 얘기할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말해진 것들, 금세 이렇게 또는 금세 저렇게 이야기되겠는 거야. 안게슈프라켄, 그러니까 암슈프라켄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 된 것은 논의되고, 베슈프라켄 토론되며, 두르시게 슈프라켄. 말하미들이 서로에게 서로 함께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말해진다. 게슈프라켄. 그런데 말해진 것은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자주 그저 밖으로 말해진 것, 다스 아우스 게슈프라켄에 밖으로 말해진 것으로서 금세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는 간직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말해진 것들은 이제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해진 것은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은 건네진 다정한 말, 쭈게 슈프라켄으로서 오래전부터 가슴에 와닿은 것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말해지지 않은 것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은 말해진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스 은게 슈프라켄을 더 중요시해요. 그게 유래라고 보는 거기서부터. 말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말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해지지 않은 것은 뭐냐?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에 말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함에 유보되어만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말함과 말함에게 그들이 관계하는 그것을 마주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미지 두 개를 설명했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아니온도 다녀가시옵소서. 어느 산에 팻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온 듯 다녀가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말. 보세요. 그러니까. 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쓰레기 버리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지지 않은 게 여기 말해진 것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인 화법을 쓰느냐 아니느냐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 중국 연변대학에 계신 분 한 분을 알았었는데, 국문학과 계신 분, 소설도 쓰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차이점, 공중위생을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점을 보면은 한국에서의 공중위생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뭐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해지지 않은 게 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안 그렇다 이거죠. 뭐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기다 오줌 넣으면 가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직 그 수준이라 이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옆에 거는 뭐 시무도 또는 시무도 그거예요.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불교 선불교의 10가지 그림이 있죠. 근데 잃어버린 소라고 해서 시무도라고도 그러고 10개의 그림이라고 해서 시부도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한 그림이죠. 한 그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렇게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시무도를 가지고 한국 도정신치료학회에서는 저거를 정신치료법으로 개발해서 지금 도정신치료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 주목하는 정신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거를 제대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정신치료학회, 국제정신치료학회를 하면은 거기에 한 분과로 동아시아 정신치료학회, 그거를 이 사람들은 도정신치료학회라고 해서 한 20년 이제 하고 있는데 세계 치료학회, 정신치료학회 가면 그분과가 제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치료는 이 정신에 한해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뭐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의 시무도는 뭐냐?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거죠. 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다 이거죠. 나를 찾아서. 이게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양 정신치료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죠. 예전에 사이콜로지, 사이케, 부시케는 뭐였어요? 부시케는 그냥 단순히 이게 정신의 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뢰 차원이잖아요. 어뢰 차원. 그 어를 찾아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무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시무도의 이렇게 소를 찾아서 그 다음에 소를 길들여서 소가 반쯤 희게 됐다가 완전히 다 희게 됐다가 그 다음에 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가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도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다 공이 되는 거예요. 공.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이 되면. 공이 되면은 만물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 9단계예요.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10단계가 10번째가 뭐냐면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치료는 저리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영성에 관한 한 서양보다 우리가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미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말소리함과 말함 이라고 하는 차원, 이 둘의 구별, 이건 뭐 제가 벌써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사람이 말하며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말하는 바 없을 수 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디 뭐 가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서 보면 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죠. 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침묵하면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사겐인 거예요. 사겐. 그래서 독일 말의 사가는 가리키다, 나타나게 하다, 보게 해주다, 듣게 해주다를 뜻해요. 지금 이 5절이죠. 5절 말소리함과 말함이라고 하는데 각주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여기 텍스트에서 보면요. 거기에 우리말에 말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짓거려 대는데 그런 건 말 같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거 말 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 되네. 그러니까 헛소리 같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그거 말 되네. 뭐예요? 그 뭐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다르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 속에 말 들었다라고 하니까 말 속에 말 들었다라고 하는 말. 이 등등이 바로 이제 후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말함의 양상들, 다양한 양상들은 이제 서로에게 소리로 말하다라고 해서 쭈아이난더 슈프레켄, 서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다, 상호 어떤 것을 가리키다, 서로 가르쳐진 것을 신뢰하다. 이게 서로에게 소리로 말하다. 그러니까 쭈아이난더 슈프레켄, 쭈, 독일 말로 쭈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안슈프루크라고 그랬는데 쭈슈프루크라고 그런다면은 쭈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게의 쭈자게라고 하면 독일 말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 호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쭈슈프루크는 그 위로의 말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mit einander sprechen 이제 함께 서로 말하다라는 거. 함께 어떤 것에 관해서 말하다. 서로에게 말해진 것이 논의된 것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다.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서로에게 가리키다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해지지 않은 것, 다스 ungesprochene. 그걸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는 발설이 안 된 그것만이 아니라 못 말해진 것, 그러니까 다스 ungesagte, 아직 가르쳐지지 않은 것 또는 아직 나타남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것도 이제 말소리 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심지어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것은 못 말해진 것 안에 도로 붙잡혀서 가르쳐질 수 없는 것으로 은닉된 것 속에 머무르는데 그것이 비밀이다 이거죠. 비밀. 그래서 말에 의해 건네진 말, 다스 쭈게슈프로크네. 이것은 배정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말씀, 금언의 방식으로 말한다. 그것들의 말함은 발설마저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금언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금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이제 격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제가 각주에 쓴 거를 한번 보면요. 좀 전에 읽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슈프루크는 여기서 하이데거가 강조하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번역한다. 다소 유용문은 말을 씀으로 풀이한다. 이런 의미를 배경에 놓고 슈프루크, 말씀을 새길 경우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원뜻을 삶의 세계에서 말로 세워 사용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슈프루크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본질은 이제 트임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이데거가 독일말 가지고 말놀이 하는 거예요. 트임새, 아우프리스, 리스. 여기서는 리스를 가지고 말놀이를 하는데 이 리스가 들어가는 말이 독일어의 만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딴 것들은 안 오고 이제 아우프리스하고 리스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우프리스는 뭐 여러분들 논문 많이 쓰니까 논문의 개요가 아우프리스예요. 아우프리스. 시작하는데 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찢어서 라이센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되는 그 한 덩어리 된 거를 찢어서 대강의 것을 열어 보이는 거죠. 그 트임새, 트여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우프리스예요. 리스는 이렇게 가장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계도 뭐 도면 비슷하게 이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거죠. 이것은 다 이제 박고랑을 내다, 고랑을 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일상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트임새는 언어 본질의 도면이며 그 안으로 말함이와 그의 말함이 그리고 말해진 것과 그 말해지지 않은 것이 건네진 말에서부터 보내지는 그런 가리킴의 얼개. 이제 가리킴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리킴의 얼개다. 이 트임새는 말함과 말해진 것의 방식들에 의해 두루두루 관통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현재하는 것과 현존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이 자신을 알려오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두산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그것은 현존하면서 또 부재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알려오며 허락하거나 말해오거나 거부한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 주자겐, 거부한다 페어자겐.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내보이거나 자신을 빼낸다. 언어 본질의 틈새를 두루두루 관통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유래를 가진 다양한 말함들이다. 그 다음 부분요. 언어의 본질은 이제 말씀, 그래서 사게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독일어 사게가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사게는 꾸며낸 이야기, 소문, 신들과 영웅들에 대한 신화, 설화 등을 염두에 두면서 언어의 본질적인 계기들을 하나로 묶고 지칭하는 말로 사게를 선택해요. 낱말의 가장 오래된 어법에 따라서 하이데거는 말씀, 그러니까 사게를 가리킴으로서의 말함에서부터 이해하면서 말씀을 명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잘 만들어진 그러나 지금은 죽어버린 낱말인 가리킴이 디짜이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디짜이게는 그러니까 시계의 시침, 이런 것들이 다 짜이게예요. 가리킴이. 하이데거는 언어의 다양한 말함과 말함의 방식에서 가리킴으로서의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말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적인 면은 가리킴으로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본질은 말씀이다. 그래서 가리킴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형상들도 다 이게 좀 가리킴이죠. 가리킴이. 이거는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석상에서 부처님의 모습이고 저건 이시트 섬의 모아이들이죠. 저거는 다 신적인 어떤 것이죠. 신적인 어떤 것. 이것들은 바로 어딜 가리키냐면 신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성스러움을 가리키는 거죠. 이 자체가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가리킴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더 보면요. 말함과 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들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 말함과 들음의 관계. 말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들음이다. 그러기에 말함은 동시에 들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 먼저 일종의 들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어를 얘기를 할 때 우린 그렇잖아요. 일단 한번 속으로 말해보잖아요. 속으로 말해본다는 건 뭐예요? 그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거. 이렇게 말해보고 이렇게 말해보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어디 발표하고 할 적에 이미 그건 들음으로서 벌써 말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다양한 말함의 가능성들을 한번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말할 걸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말함 자체는 이미 들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귀기울임이 또한 모든 다른 들음을 보이지 않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언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그때마다 이미 언어에 속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바로 말의 말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 교회에는 속하다, 회례는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공석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말함, 언어는 그것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가리키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언어의 말함은 한때 말해졌지만 지금까지 말해지지 않은 말씀에서부터 솟아나온다. 그래서 아까 운게슈프로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언어 본질의 트임새를 드유 관통하고 있다. 언어는 가리킴으로서 현존의 모든 방면들에 도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그때마다 현존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현존과 부재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말함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어의 말씀이 말하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겐나센 방식으로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후기에 오면은 하이데거가 중요한 말로 쓰는 게 여기서 자겐라센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인라센이에요. 자인라센. 존재하게 하다. 여기는 말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하게 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의 시가 존재하게 하다라고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듣건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 곳에서 들음은 모든 받아들임과 표상함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자기하게 말하게 합니다. 언어의 기기임으로서의 말함에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뒤따라 말한다. 우리는 말에 소리 없는 소리가 오도록 놔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질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말이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자기를 내줌. 말함이 언어의 기기 이름으로서 자기에게 말씀에 말하도록 놔둘 경우 이때 이 놔둠은 오직 우리의 고유한 본질이 말씀 안으로 허락되어 있는 안에서만 자기를 내준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말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좀 전에 설명한 거죠. 말씀은 오로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언어의 귀기 이름을 허락하고 그렇게 말함을 허락할 뿐이다.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 그 사람들한테만 말씀 안에서 그러한 허락함이 존속한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말함의 능력에 이르게 해준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적인 면은 허락하는 말씀에 토한다. 물음이 사유의 본래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물음에로 와야 할 것에 대해 말해줌. 물음에로 와야 할 것에 대해 말해줌. 승인. 그 승인을 경청함이 사유의 본래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경험한다. 예. 이제 사태의 본질과 언어. 언어의 말 건냄. 그러니까 쭈시푸. 언어가 우리한테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그 쭈시푸하고 그 다음에 말씀 슈푸르고. 언어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려 한다. 언어는 이러한 말해줌, 말 건냄. 이 쭈시푸르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정하게 말 건네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듣지만 그것에 대해 사유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어의 말 건냄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어의 어떤 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언어는 이런 말 건냄으로 본질적으로 있다. 언어의 본질은 말씀으로서 그것의 본질의 언어로서 자신을 알려준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원 알림을 제대로 들을 수도 더욱이 읽을 수도 없다. 다음. 언어가 사태의 본질을 낱말애로 데려온다.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잠깐 이제 했던 건데, 언어의 본질은 언어가 사태의 본질을 언어애로 데려온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 그래서 언어의 본질이 본질의 언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본질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어가 본질을 끄집어내서 본질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본질의 언어다. 이 본질의 언어로서 언어를 하이데거는 말씀과 말씀으로 표현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언어의 본질이라는 사태의 기울이는 가운데 그 사태에 의해 얻어맞고 그 사태가 말해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을 세움, 그 말씀을 건네주는 말로 받아들여서 마주에는 낱말로 경청하게 되어 그것을 말을 씀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본질이나 존재를 단어나 개념으로 잡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거예요. 본질이나 존재를 단어나 개념으로 잡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리킴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물을 이름함으로써 그 사물의 존재를 지금 여기에는 부재하는 것으로 저기 불러 세우면서 여기 불러내는 식으로 여기 현존하게 할 뿐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본질은 이렇듯 없이 있다. 그러니까 부재함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태의 본질을 결코 언어로 잡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킬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장미를 장미라고 왜 이름했나?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는 똑같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사태. 장미의 장미다움, 그 장미다움을 장미라는 낱말에 다 잡아냈느냐? 아니죠. 그거는 고작해야 그 사태로서의 장미를 가리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잡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사태의 본질과 언어, 사태와 언어.
언어의 본질이 언어로 오는 것을, 언어에 대해 발언하는 그런 언어로 오는 것을 언어의 본질은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저렇게 지으려고 그러지만 언어의 본질은 계속 자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언어는 단지 우리가 습관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곳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신 속에 머무름,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다 내주지 않고 자신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 언어가 그의 유래와 함께 자신 속에 머물며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상에는 거부한다는 그것으로부터 규정된다. 그러니까 표상으로, 표현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죠. 사태나 사물의 이름인 낱말은 결코 사물이 아니며 존재자가 아니죠. 하이데거에 의하면 낱말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다 라는 이 말도 존재하는 사물들에는 속하지 않아요. 존재하다에도 낱말에도 사물 본질, 저 존재는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후기에 오면은 표현을 좀 다르게 써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깁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독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나타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깁트. 에스깁 자인. 이게 독일 말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re is the being이죠. 불어의 일리아 레트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렇게. 왜 영어에는 there is라고 했느냐? 왜 불어에는 일리아라고 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에는 에스깁트다 이거예요, 에스깁트. 이게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자 이거예요, 말을. 여기는 S, 그것. 그것이 준다. 뭐를? 존재를. 본래 의미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존재를 준다. 존재가 있다 말이 아니라 존재를 준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존재는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거. 존재는 주어진 것이고 존재를 주는 그것이 있다 이거지, 그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성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하여간 뭐 인간의 이 권위 밖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인 거예요. 그것이 존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존재가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한국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틀리고 서양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존재가 주어지는 바로 그 현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다. 에스기트, 디자게라고 그런다면은 바로 마찬가지다 이거죠. 언어가 주어지고 있는 그 세계가 다르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에스깁트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에는 낱말도 속한다. 그러니까 에스깁트에는 어쩌면 낱말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낱말 속에 그것의 본질 속에 주어져 있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낱말이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낱말에 관해 우리는 사태에 맞게 소유한다면 결코 그것이 존재한다, 에시스트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그것이 낱말들을 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낱말이 자기 자신을 준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낱말은 주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낱말이 무엇을 준다는 말인가? 시적인 경험과 사유의 가장 옳은 전등에 따르면 바로 낱말은 존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이제 언어의 본질의 언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독일 말로의 본질은 본래 지속함, 머무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에스베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없이 있다라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그것이 현존한다. 지속하면서 우리에게 와닿으며 우리에게 길내며 우리에게 관계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스베스트,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현존하는데 지속하면서 우리에게 와닿으며 우리에게 길내며 우리에게 관계된다인데 그것이 근데 존재자처럼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본질을 이렇게 사유할 때 그것은 지속하는 것을 모든 것에 길을 놓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의미해요. 본질의 언어라는 둘째 표현은 언어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있는 것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것에 길 내는 것이 자신의 가장 고유한 것으로서 그것에 맞추는 저 본질적으로 있는 것에 속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길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제 하이데거가 독일어 가지고 이제 말놀이라는 거예요. 길 내다라고 하는 거는 배궁이에요. 그다음에 하이픈 달고 배궁. 배궁 그냥 읽으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인데 요걸 하이픈을 달고 읽으면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내기, 길내기. 그래서 하이데거가 하여간 노자의 도덕경, 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죠. 예, 우리에게 언어로서 와닿는, 관계되는 그것은 자신의 규정을 모든 것에 길내는,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에 길을 내는 거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여기 인용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는 발음의 기호이고 발음은 영혼의 느낌 상태의 기호이고 이 느낌 상태는 사물의 기호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 영혼의 느낌, 그 다음에 사물의 기호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같이 엮었어요. 여기에서 그는 언어가 1차적으로 소리를 밖으로 내는 목소리 발성이라는 점을 지정하며 이 목소리 발성이 그것이 영혼의 내면 상태를 그 목소리 발성에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200곳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드 아르텐이라는 표현이 독일 말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로 하이데거는 지방마다 다른 목소리 발성에 통한 언어에 대한 명칭을 끄덕입니다. 그것은 독일 말로 문드 아르텐이다. 이 200꽃 속에서 200꽃 또는 200꼴 속에서 대지가 하늘의 꽃을 향해서 만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예를 들어서 아까 엉공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200꽃이 하늘과 땅과의 연관 속에서 그 사물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물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은 바로 하늘, 땅, 죽을 자로서 인간, 그 다음에 신적인 것. 이 넷의 사방세계에서 이 사방세계를 다 모은 것이 사물이라고 그래요. 하이데거가 후기 와서 얘기하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제 후기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이제 딩의 딩. 이게 사물이죠, 사물.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자를 사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물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어요. 도구라는 표현. 우리가 1차적으로 존재자를 만나는 건 사물로서가 아니라 도구로서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후기 오면은 그런 얘기 다 때려치우고 후기 와서는 딩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딩이 독일말로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모으다예요, 모으다. 그래서 딩, 사물은 하늘, 땅, 인간, 신적인 것, 이 넷을 모은 게 사물이다 이거죠. 그 사물을 이름한 거, 그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이 그래서 이 사물을 모은 것이 입이 꽃이 돼서 그 대지가 하늘의 꽃을 향해서 만발한다라고. 언어의 소리내 말함, 그러니까 우리의 발성, 엉겅키라고 한 거, 특히 우리말에는 특히 그런 이 의성어가 많잖아요. 그 의성어. 우리말만큼 의성어 많은 데가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외국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 가서 그거예요. 아니, 닭은 똑같이 우는데, 그렇잖아. 아까 장미는
장미라고 이름하고는 로즈라고 이름하고는 그 이름이 중요치 않잖아요. 사태는 다 그런 건데. 근데 왜 여기서는 로즈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장미라고 그랬나? 닭은 똑같이 우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구는 그거를 꽃기어라고 그러고 우리는 꽃기어라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꽃기어라고 그러질 않아요. 끼리끼리 이런 식으로 하고 개가 짖는 것도 우리는 멍멍멍 짖는다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와우와우라고 짖는다 그래요. 보세요.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내 말하는 건 틀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입꼬리다 이거죠. 입꼬리, 입의꽃.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하늘, 땅, 신적, 죽을 자로서 인간, 신적인 것. 이 넷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인간이 세계를 만들면서 살면서 이 넷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것을 이거라고. 그 점을 염두에. 그래서 소리냄. 그러니까 언어의 소리내 말함. 다스 라우텐데오 슈프라케. 이것은 대지처럼 솟아오름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대지처럼 솟아오름을 듣는다. 세계를 나타나게 함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대지처럼 솟아오름을 듣는다. 그러니까 소리냄, 라우텐. 말소리냄, 라우텐. 아니면 소리냄. 그것은 소리나 울림, 로이텐. 부르는 불러모 루펜데스베오 쌈멜런. 에서부터 울려 나온다. 열린 장에 개방되어 있어 세계가 사물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불러모음에서부터 소리나 울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멋대로 소리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대지와 하늘 그 조화 속에서 그것이 인간의 그러니까 스티맨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티맨 기분 그 기분을 베스티맨 규정해서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리내 말하는 것 그것은 언어의 대지적인 것은 세계 짜임틀의 방면들을 그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놀이하면서 서로에게 맞도록 하는 그런 소리를 맞춤, 화음 속에서 간직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는 세계 사방을 얘기해요. Das Weltgefühl. 그래서 후기에 오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딩하고 그 다음에 Das Weltgefühl. 이 트라클의 시 어느 겨울밤이라고 하는 시에 이제 하이데거가 여기서 이제 세계 사방을 이제 보고 있어요. 창가에 눈이 떨어지고 저녁종이 길게 울리면 여럿을 위해 식탁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집이 잘 꾸며져 있다. 떠돌던 많은 사람은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 대문 앞으로 온다. 은혜의 나무는 금빛으로 피어난다. 땅속 차가운 수액으로부터. 떠돌이는 조용히 발을 들여놓는다. 아픔은 문지방을 돌덩이로 만들었다. 그때 순수한 밝음 속에 반짝인다. 식탁에 놓인 빵과 포도술이.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 하이데거는 지금 세계 사방, 사물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언어로의 도상에서는 바로 이 시 하나 설명하느냐고 해설하느냐고 논문 하나가 이 시에 대한 해설이에요. 예.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일본인과의 대화로 가면은 하이데거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일본 학자한테 물어봐요. 당신네에서는 언어가 당신네는 말로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을 내가는 잠깐 시간 좀 달라. 그러고 한참을 그러다가 우리는 언어가 꽃도바다.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 있어요? 조금 배웠습니다. 어디 딴 사람 일본어과 나온 사람은 없나? 일본어로 언어가 뭐예요? 오토바.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단어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언어라는 말은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일본인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궁리하다 이것을 댔거든요. 그 얘기는 일본에도 언어를 얘기하는 다양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른 거예요. 골라서 이제 고토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자로 쓰면 언엽이죠. 언엽은 뭐예요? 말에 꽃이 되잖아요.
일본어 언어는 겐꼬라고 해서 우리말 언어를 일본식으로 예, 음치한 그렇죠. 그러니까 겐꼬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걸 넣으면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말쓰면 이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언자 지금 저기 나오는 이 언자는 뭐를 형상한 거냐면 입과 혀를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말을 하는 그 입과 그 혀가 말할 때 혀가 움직이는 거 그거를 형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자도 말승원변에 이 오자가 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여럿이서 말을 하는 거를 저거 형상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여럿이서 말을 하는 걸 형상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본 학자도 그걸로는 특별한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리군이 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렇게도 쓰니까 지금 이게 그걸 이제 사실은 낱말이라는 뜻인데 이제 언엽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일본에는 뭐가 우리의 세계 사방하고 다른 그런 세계 사방이 있어서 그것을 고토바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고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 하면은 사물, 온갖 것, 그러니까 우리말의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 고토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것들의 꽃이 언어다 이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꽃이 언어다라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뭐 하이데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어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자 말이죠. 우리는 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의 말.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말. 미음은 뭐예요? 미음은 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의 그 마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다 그거는 이제 혀, 그다음에 시읒은 이빨하고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음은 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아는. 아래 아자는 이 모든 곳이 모여 있는 건데 이것이 없어진 게 이제 불행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아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로 지칭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알이 그런 거예요. 알은 모여 있는 하여간 어떤 예를 들어서 씨알이라 그랬을 때 뭐 계란도 마찬가지죠. 닭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얼은 바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건 보이지가 않죠. 그 얼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씨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 다석 선생님이 그걸 씨알이라고 그러고 소갈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입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리을은 뭐냐, 리을은 기억, 니은, 디귿이 합친 것이 리을이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이 합친 것이 리을이에요. 그것은 뭐냐, 가고, 오고, 나고, 되고. 기억에서 대표적인 건 가고고, 니은에서 대표적인 건 나고, 디귿에서 대표적인 건 되고, 그건 가고, 나고, 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변화의 활동인 거예요. 모든 변화. 그래서 리을은 그냥 리을을 계속 쓰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리을은 모든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바로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것, 모든 활동을 얘기해요. 이건 다섯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말을 보이게 하면 글이다. 이거 잘못 썼군요. 말을 보이게 하면 글이고 글을 들리게 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글이요, 글이 말이다.
하느님의 뜻을 담는 신기어 제기이다. 하느님의 마루 뜻. 그래서 마루하고 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요. 마루 뜻. 마루 뜻을 나타내자는 말이다. 하느님을 그리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이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긋다. 긋다라고 하면 이제 선을 긋는 거잖아요. 선을 그린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1차원적인 건가요? 근데 선을 그어서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상징 기호가 되겠죠. 근데 선을 그어서 언어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면은 선을 그어서 만들어내가면 이제 기호가 되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이제 그림은 서양 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미지.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홍익대 대학원에서도 뭐 이런저런 발표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우리말로 어떻게 만드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한 번은 한국기호학회에서 국제기호학 학술대회가 있는데 한국인의 상상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우리말로 무엇이 되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말로 이게 또 제대로 안 나와요. 기림이라고 그랬어요. 기림이라고. 그에다가 이를 더 붙인 거예요. 그에다가. 저거는 그리움과 길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 다 같이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상상력을 담은 거예요. 우리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그리는 뜻을 나타내는 글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림, 그리워하다. 그래서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섯 선생님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얘기를 할 적에 단순히 이 거룩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에다가 거를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거룩 이렇게 했어. 하느님은 거기 계시다. 거기 하늘에.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기억이 뭐냐? 기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기억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니은은 뭐냐? 니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가원찍이라고. 이거는 가고 오고 나고 간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한국적인 사방세계이죠. 그래서 한국적인 사방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을 염두에 두고 그걸 풀어봤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사방세계에 따라서 이 건축물도 다 다른 거예요. 사방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사방세계가 만든 종묘하고 일본의 사방세계가 만든 교토의 공원. 교토의 이 공원은 우주를 상징했다고 그러죠. 이 우주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상징하고 요거는 그냥 아주 무슨 갈퀴 비슷한 걸로 아주 교묘한 갈퀴로 그렇게 빗어냈어요. 아주 빗어.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이 공원은 뭐예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건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종묘는 뭐예요? 저 종묘는 저기서 온갖
세상사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상사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성스러운 거죠. 성스러운 마당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같은 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응로 화백의 이제 그림입니다. 이응로 화백은 이제 후기에 가서는 바로 문자화라고 해야죠. 글자를만 형성했어요. 이거는 알다시피 이 하나하나가 다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한자로? 반전평화라고 썼잖아요. 저쪽은 뭐예요? 저쪽은 통일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살 길은 조국 통일뿐. 그래서 통일무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한국인의 소위 말하는 정서가 있는 거죠. 한국인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보죠. 하이데거의 말놀이와 번역의 문제. 사태의 본질과 원낱말. 하이데거는 사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본질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해져 오는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독일어와 그리스어의 근원낱말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 원낱말이 사태의 본질과 존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말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살아온 이 땅 한국의 철학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태의 본질과 존재를 낱말로 세운 한국말로 된 원낱말을 찾아 그 말씀에 가르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철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역시 하이데거 텍스트 많이 번역을 했지만 번역의 과제가 뭐냐? 하이데거가 독일어로 말놀이 하듯이 거기에 맞추어 우리도 우리의 사태에 비추어 우리말로 말놀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존재와 시간을 번역하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독일어의 일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살려서 우리말의 일상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무척 노력을 했어요. 언어의 본질이 가리킴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됐죠. 사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방면은 짐작하겠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며 그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는 무척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있죠. 트라디시오 에스트 트라히시오. 번역은 반역이다. 그 말도 비슷해요. 트라디시오, 트라히시오. 우리말도 번역은 반역이다. 모든 번역은 반역이라는 거예요.